자, 그 다음에 판결에 관한 등기 들어갑니다. 자, 판결에 의한 등기인데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가요. 자, 일단 우리 시험에서 우리가 판결이 딱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나온 것이, 자, 민법 187조 등기 없이 물권 변동할 때 판결이 있었죠. 그때 판결 나왔습니다. 그때 판결은 형사 판결입니다. 자, 오늘도 판결 나오죠. 그죠? 단독 신청한다라고 할 때 판결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 판결은 이행 판결이에요. 자, 좀 이따가 우리가 나중에 판결 또 나옵니다. 또는 그때는요, 보존 등기할 때 판결 나오는데, 그때 판결은 확인 판결입니다. 그럼 뭐냐면 판결이 딱 3개 있거든요. 자, 요 3개 판결이 있는데, 자, 일단은요, 여러 번 시험 문제 독자적인 한 문제가 나온다면은요, 저 판결은요, 100% 이행 판결 나옵니다. 이거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실무에 가면은 판결이라는 걸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죠? 접할 겁니다. 실무에 갔을 때 판결을 접한다면은요, 99.9%가 그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에 가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행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형성 판결과 확인 판결을 비교할 거예요. 확인 판결은 나중에 할 겁니다. 오늘 좀 이따가 할 거예요. 자, 일단은요, 자, 이행 판결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행 판결은요, 일단 여러분 시험 문제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책에 이행 판결에 관한 얘기가 239페이지부터 뒷페이지, 자, 240페이지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뭐 말이 많단 말입니다. 말이 많은데 결국 이행 판결에 관한 시험 문제 나온다면 답은 딱 셋 중에 하나입니다. 답되는 글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그 글자를 설명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과정이. 자, 가능 이런 겁니다. 자, 요거는요, 자, 그림 하나 그리셔야 됩니다. 이행 판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요, 그림 그리고 안 지울 테니까 나중에 그림 그리셔도 됩니다. 자, 가령 이런 거예요. 자, 가령, 자, 이행 판결입니다. 자, 매매하는 상황을 먼저 예를 들게요. 자, 갑하고 을하고,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를 한다는 얘기는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거를 을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까? 자, 방금 봤듯이 우리는 갑이라는 사람을 의무자, 을이라는 사람을 권리자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부는 요 상태에서 출발할 겁니다. 자, 각구에, 자, 1번, 자, 소유권 보존,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출발해요. 자, 매매를 했습니다. 자, 공동으로 이전 등기할 사건입니까? 공동으로 이전 등기할 사건이죠. 자, 공동으로 이전 등기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 을이라는 사람과 갑이라는 사람의 매매를 하고 대금을 손지급했습니다. 대금을 지급하고 내일 가서 등기하러 가자 그랬습니다. 내일 가서 등기하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을이 내일 했습니다. 갑한테 등기하러 갑시다 이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기하러 갑시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시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싫어요 이럽니다. 그러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을은요, 알았습니다. 나는 법원에 갑니다. 이럽니다. 법원. 자, 법원에 가가지고요, 이런 얘기 하겠죠. 법원에 가가지고 을은요, 돈 주면 소유권 넘겨주기는 해놓고, 안 넘겨줍니다. 넘겨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법원에서는요, 일단 갑하고 을하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이 되고, 갑에게 소유권의 존재가 인정이 되면은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겨줘라라고 이행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이행 판결이 나와요. 그러면 을에게 성소의 이행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그림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지금입니다.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법원에서 이행 판결을 받았는데 왜 판결을 받았을까? 무한료가 판결받았을까? 1번 소유권 이전하려고, 2번 단독 신청하려고. 2번입니다. 소유권 이전할 이유는 매매를 함으로써 소유권 이전할 이유는 진작에 형성돼 있어요. 판결 안 받아도 소유권 넘어가야 돼요. 그럼 매매 소유권 넘어간다면 공동으로 해야 될 사건은 얘가 안 해주니까 을이 혼자 가서 등기하려고 판결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 판결을 왜 받느냐? 그러니까 이행 판결한 것은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행 판결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요, 소유권 이전하는 판결 이러면 안 됩니다. 이행 판결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단독 신청 자격 부여 판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행 판결은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행 판결에서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판결입니다. 자, 의무 부여합시다. 그러면은 이행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는 얘기지. 너가 혼자 갈 수 있다는 얘기지. 너가 소유자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행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을에게 소유권이나 물권이 넘어온다는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이행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은 단독 신청 자격을 부여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자격을 부여한데 이 자격은 누구에게 부여한 겁니까? 이 사례에서는 을한테 부여했죠. 을이라는 사람의 지위는 승소했다는 지위잖아요. 승소한 자한테 자격을 부여한 것이지. 을이 승소했으면 갑은 패소했습니까? 얘가 승소했으면 얘네들 둘이 싸웠으니까 을이 승소했으면 얘는 패소했겠지. 그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패소죠. 그럼 패소한 자 얘한테 자격 부여한 것은 아니다. 승소한 자한테 자격 부여한 것이지 패소한 자한테 자격 부여한 건 아닙니다. 그럼 승소한 자가 이제 자격을 부여받았죠. 그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혼자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으니까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갑 없이 판결문 가지고 이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단독으로 신청하면 이제 2번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유권 이전 을 요렇게 등기해 주겠죠? 자, 요렇게 등기했습니다. 자, 등기를 했습니다. 소유자 누굽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는 판결이 확정됐을 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등기를 했을 때 요 등기했을 때 소유권 넘어온다. 등기한 때 물권 변동 일어난다. 요렇게 되겠지. 등기한 데 물권 변동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권 변동 일어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소유권 넘어온 겁니까? 판결 때문에, 매매 때문에. 매매 때문에 소유권 넘어오지 판결 때문에 넘어온 거 아니에요. 판결은 너 혼자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소유권 넘어오는 거는 매매죠. 그죠? 매매입니다. 여기에 판결이 원인이다 이라고 하지는 말자 말입니다. 자, 요게 이행 판결에 관한 얘기 다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 묻는 거지, 출제자가 묻는 거지. 첫 번째, 자, 물권 변동은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물권 변동은 등기한 때 일어난다 그러지 판결이 확정된 데 일어나는 건 아니다. 요거는 정답이고 요거는 거짓말이죠. 그죠? 자, 등기를 합니다. 자, 등기를 한다면 누가 등기하느냐? 단독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승소한 자죠. 승소한 자가 하는 것이지 패소한 자가 아니다. 요거는 정답이고 요거는 거짓말이죠. 등기를 한다면은요, 소유권 등기를 한다면 그 판결에 따른 등기한다면은 등기할 때 등기원인은요 매매가 되는 것이지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등기원인은 매매고 판결이 아니다. 요거는 정답이고 요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행 판결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 딱 3개가 주제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3개가 정답되는 글자와 오답되는 글자를 다 보여드린 거예요. 감이 옵니까 지금? 그죠? 요렇게 합니다. 이행 판결에 관한 요게 답니다. 그러면 요게 답니다. 그러면 이 판결에 관한 설명이 다투는 것을 했습니다. 보기만 몇 개 등장해야 됩니까? 5개 등장해야 되죠. 다 해봤자 3개밖에 안 되죠. 2개를 부족하죠.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건 이건 어디서 끌고 오냐? 민사소송법에서 끌고 오든지 저 민법에서 끌고 오는 겁니다. 베이스로 깔아주는 겁니다. 베이스로 깔아주는 거 답은 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만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자가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출제합니다. 보기문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등장시킵니다. 무조건 답 아님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등장시키다 무조건 답 아님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처음 보는 얘기를 등장시키는 출제자 의도는 뭐냐니까 여러분한테 흔들려 주세요 이 말입니다. 흔드는 의도일 뿐이지 답은 안 만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송법에 관한 얘기가 저 베이스로 깔아둔다 그랬죠. 소송법에 관한 얘기를 등장시키면 여러분은 일단 소송법 처음 들은 얘기죠. 뭐 집행문 부여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집행문만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송달 증명서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그죠? 그럼 무조건 답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가지고 답을 만들어 버리면은 민사소송에 관한 얘기도 공부하란 얘기 돼버리잖아요. 우리 시험 출제 범위가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등장시키더라도 답은 안 만드는 겁니다. 답은 요 셋 중에 하나 답안입니다. 민법에서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에 있습니다.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죠. 채권적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 걸리죠. 그럼 10년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되죠. 그죠? 근데 10년이 지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소멸시효 걸리니까. 근데 예외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이미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민법에서 깔아오는 거니까 그는 민법에서 알아서 하시고 등기법에서 답변하는 건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깔끔히 정리할게요. 자, 요걸 깔끔히 정리하면 도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자, 여기에 정답은요. 맞는 거는 이행 판결에 가는 얘기죠. 오답으로 등장시키는 요 단어들 있죠, 이거. 요런 단어들은요, 어디서 등장하느냐? 형성 판결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형성 판결에 관한 얘기고, 요 오답으로 등장시키는 단어들입니다. 가령 이런 거다 말입니다. 형성 판결에 가면 X가 이게 O가 돼요. 가령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행 판결이고 형성 판결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행 판결이고 형성 판결이 있는데, 자,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에서 주제가 딱 세 가지가 나눠집니다. 주제가. 자, 여기에 형성 판결에 관한 내용이 있고, 자, 밑에 한 줄 들어갑니다. 형성 판결 한 줄 들어가요. 이행 판결에 관한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판결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자, 요 두 개 차이가 세 가지에서 차이 납니다. 첫 번째, 물권 변동 일어나는 시기에서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에서 차이가 나고요. 세 번째, 등기 신청하는 사람의 신청인은 요 세 군데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형성 판결의 물권 변동 시기는 민법 186점, 187점이다. 판결이 확정된 때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그러니까 여기는요, 형성 판결은 판결 확정 시입니다. 판결 확정 시에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반면에 이행 판결은 등기한 때라 그랬잖아요. 등기한 때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요. 등기 원인입니다. 등기 원인은요, 자, 이행 판결의 등기 원인은 매매라 그랬죠. 매매. 자, 매매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가 상위 개념이고요. 자, 법률행위가 등기 원인입니다. 자, 법률행위가 등기 원인이다. 이렇게 하면 잘 안 외워져요, 이게. 잘 안 외워지니까 매매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등장하더라도 답을 맞춰야 될 겁니다. 그럼 원인 일자는 법률행위 일자 또는 매매 일자가 될 거예요. 형성 판결에서의 등기 원인은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물권 변동하죠.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물권 변동한다. 뭐 때문에? 판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판결입니다. 원인자는요, 판결이 확정된 때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럼 요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은 날짜로 표현하면 판결 확정일이지. 확정일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등기 신청이네요. 이행 판결은 성소한 자는 됩니까? 패소한 자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패소한 자는 안 됩니다. 근데 형성 판결은요, 성소한 자도 되고 패소한 자도 다 됩니다. 이거는 외우세요. 저거를 정상적으로 설명하면 공유물 분할 판결을 설명하고 일사부재리가 나와야 되고 소송의 실익도 나와야 되고요. 한 30분 설명합니다. 그래서 패소한 자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나올 거예요. 비효율적입니다. 외워버리는 게 빠릅니다. 형성 판결은 성소 패소 다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자가 출제를 할 때 이제 판결을 물을 때요. 자, 이 판결 명칭을 형성 판결에 의하면 그러면 요게 답이죠. 이행 판결에 의하면 그러면 요게 답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형성 판결, 이행 판결 요렇게 이제 판결 명칭을 줄 수도 있지만은 사례를 줄 수도 있죠. 사례를. 그럼 형성 판결은 사례를 주면서 이걸 물을 수 있단 말입니다. 사례를 주면은요, 형성 판결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니까, 자, 상속재산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입니다. 사회행위 취소 판결이 형성 판결입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입니다. 자, 형성 판결은 등등등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사회행위 취소 판결 이거 절대로 시험 문제 안 납니다. 그럼 이행 판결, 형성 판결에 관한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요, 항상 사례는 이 사례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예를 듭니다. 분할 판결 이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이 이행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매치시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이다 이 하나만 기억하세요. 다른 판결의 종류는 시험 문제 나올 일 없으니까. 그럼 이행 판결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한다면 이행 판결은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이죠. 자, 이행 판결은요, 점점점 나머지 이래 버립니다.
그 무슨 얘기냐? 원래 이러면 안 됩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시험 목적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의 말 주어지면 형성 판결이고 공유물 분할 판결의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행 판결의 전제로 두고 시험 치라고 합니다. 문제 풀란 말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 신청한단 말입니다. 단독으로 신청할 때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판결을 등기 원인 맞습니까? 등기 원인이 뭐냐 이걸 줬잖아요. 그럼 이게 맞나 안 맞나 물었는데 등기 원인을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판결의 형성이냐 이행이냐 구분 지어야 되겠죠. 형성입니까 이행입니까? 이게 형성이에요 이행이에요? 에이 이래라 그러잖아요. 요거 나오면 이거고 그런 말 없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이행 판결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조건 이행 판결을 보란 말입니다. 이행 판결이니까 이거는 틀렸지.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형성 판결이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이행 판결을 전제로 두고 문제 푸시란 말입니다.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판결은 출제자가 시험 문제 출제할 때 형성 판결에 관한 얘기를 묻고 싶다면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의 말을 줘요. 공유물 분할 판결의 말을 안 준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행 판결을 전제로 두고 시험 문제 되는 겁니다. 왜 시험의 99.9%가 이행 판결입니다. 전세가 말소 등기합니다. 전세가 말소하는 판결 받습니다. 형성 이행. 이행이죠. 소유권 말소합니다. 형성 이행. 자, 가등기 하기 위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성 이행. 무조건 그러면 됩니다. 다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 이 말 안 나오면 무조건 이행 판결을 전제로 두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그죠? 그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요거까지 같이 두셔야 됩니다. 정작 요거 판결 구별 짓는 방법 요게 안 돼버리면요, 외워놓고 못 써먹습니다. 써먹지는 못합니다. 요렇게 반드시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문제로 출제를 주제를 담다 말입니다. 요거를 주제를 담아서 거짓말 시키는 단어는 여기서 끌고 온단 말입니다. 여기 X에 해당하는 얘기가 여기 등장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답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오답되는 글자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절차법은 이게 가능해요. 민법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2차는 이게 가능합니다. 항상 오답시키는 단어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판결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등기입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비법인 사단재단에 관한 등기 신청 나옵니다. 자, 비법인 사단재단에 관한 등기 전 신청인데, 자,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비법인 사단재단의 대표 주자가 문중입니까? 비법인의 사단재단의 대표주자가 문중이나 이제 전통사찰, 법정리동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대표 주자가 대표적인 얘기가 문중입니다. 자, 비법인 사단재단은 당사단 능력이 있다. OX. 비법인 사단재단은 당사단 능력이 있다. OX. 자, 공부 좀 합시다. 언제 하실 겁니까? 계속 미루기만 미루고 그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절대로 안 됩니다. 자, 232페이지 양쪽으로 5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 있죠? 비법인 사단재단은 당사단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비법인 사단재단은 당사단 능력이 있다. 이 말은 비법인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가 된다 이 말이죠. 자, 문중이 땅 샀습니다. 그 땅은 누구 땅? 문중 땅. 자, 문중 땅입니다. 그럼 문중이 땅 샀습니다. 누구 명의로 등기해요? 문중 명의로 등기해야 되죠. 요 말을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냅니다. 문중, 비법인 사단재단 그 자체를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중이 땅 팝니다. 누구 땅 파는 거예요? 문중 땅이 판다. 문중이 의무자다 이 말이잖아요. 문중 땅을 사고 문중 땅이 된다 이 말에 권리자다 이 말이고 문중묘로 등기한다 이 말에 문중이 권리자 된다 이 말이잖아요. 비법인 사단재단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는 비법인 사단재단 그 자체를 권리자 의무자랍니다. 자, 그런데 자, 문중이 땅 샀습니다. 문중묘로 등기한다 그랬죠. 자, 등기 신청은 누가 할까요? 문중이 신청한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문중이 등기처에 갈 수는 없잖아요. 누가 신청할까요? 대표자가 신청합니다. 대표자.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했던 것이 시험 문제 답이 나왔습니다. 비법인 사단재단에 가서는 항상 그거 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 보시면은요. 자,
242페이지. 242페이지에서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 가보시면은요. 자 등기 절차에서 동그라미 기억. 자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 찾았습니까? 자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까지 미칠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제다 그 자체 요거는 박스 치시고 문중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 권리자 의무자는요. 문중 그 자체가 권리자 의무자입니다. 자 그런데 문중에 관한 등기를 할 때 문중이 권리자 된다 문중이 명의로 등기한다는 이유로 문중이 신청한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등기 신청은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 신청은요. 자 두 번째 줄 등기 신청 찾았습니까? 밑줄 것이고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자 대표자 그 세 글자는 박스 치시고 원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대표자, 재단은 관리인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 되는데 설마다 그죠? 사단 해가지고 관리인, 재단 해서 대표자 이런 식으로는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할 거니까 그냥 대표자 이렇게 대표 단서를 뽑을게요. 그러면은 비법인 사단 재단에 관한 등기 절차 자 그럼 밑줄 건 겁니다. 자 밑줄과 박스 친 거를요. 자 제일 위로 갑니다. 제일 위에 빈 공건점에 쓸 겁니다. 자 필기합시다. 그럼 지금 했는 게 이 얘기입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에서 자 권리자 의무자는 누가 권리자 의무자다? 문정 그 자체다. 비법인 사단 재단 그 자체입니다. 비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그 자체가 권리자 의무자 있죠 그죠? 권리자 의무자고 등기 신청은 누가 합니까? 등기 신청은 대표자가 한다 이렇게 대표 단체 뽑자 그랬잖아요 그죠? 답은 이겁니다. 답은 그러면은 흰색끼리 이렇게 매치시키면 맞는 내용들이죠 그죠? 그럼 거짓말은 어떻게 할까요? 뻔하지 뭐 이거지 뭐 이래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렇게 거짓말 일단 한번 해볼게요. 비법인 사단 재단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 등기 신청은 비법인 사단 재단에 신청한다. 이게 지금 말이 돼야 한다 이거. 문중이 땅 샀습니다. 문중이 등기 신청하러 간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거짓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은 항상 요래 거짓말한단 말입니다. 항상 요래 거짓말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어느 걸 키워드로 잡냐 요거를 키워드로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재단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 대표자라는 사람은 신청인일 뿐이지 권리자 의무자 되는 것은 아니다. 요렇게 외우면 답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얘를 등장시켰을 때는 항상 요렇게 맞는 걸로 한단 말입니다. 요렇게는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니까 그 거짓말이 되려면 얘를 등장시켜야만 요렇게만 맞고 이러면 거짓말 되잖아요. 그럼 얘를 등장시켰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맞는 얘기들이에요. 거짓말 안 하니까 얘를 등장시켜서 거짓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등장했을 때 그 대표자가 신청인으로 표현되는지 권리자 의무자로 표현되는지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비법인 사단 재단의 특징을 좀 생각합시다. 사람의 단체 재산의 단체성은 갖췄죠 지금. 단체성은 갖췄습니다. 단체성은 갖췄는데 그런데 법인이 아니죠. 법인이 아니다는 얘기는 법인 등기했다 안 했다? 법인하고 비법인 사단재단의 차이점은 단체성은 똑같다. 단체성은 똑같은데 법인 등기했나 안 했나 이 차이잖아요. 법인은 등기했죠. 비법인은 등기 안 했죠. 등기를 안 했습니다. 등기를 안 한다. 등기를 한다. 이 차이는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 등기부에 그 단체의 내용이 공개되어 있죠. 법인 등기부에. 비법인은 단체에 관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공개 안 됐죠. 그러면 법인 같으면요. 법인의 대표자는요. 법인 등기부에 나타나요. 비법인 같으면 법인 등기부가 없죠. 대표자 외부에 공개됩니까? 공개 안 되잖아 이게. 비법이니까 공개 안 되죠. 자 그러면 비법인 사단재단에 관한 등기 신청은 누가 해요? 문중인 땅입니다. 누가 신청해요? 대표자가 신청한다 했죠. 그럼 대표자가 신청합니다. 그 대표자가 누굴까요? 모르지. 외부에 공개 안 됐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 보면 누구다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법인 문중 같으면 법인 등기부가 없잖아요. 등기부 쓰니까 대표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대표자 신청인데 저 사람이 대표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죠? 모르니까 등기 신청에 등기할 때 대표자가 누군지 등기부에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니은 가보세요. 동그라미 니은. 자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권리자로 등기하는 경우 자 밑줄 거세요.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등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등기한다 되었습니다. 그 대표자랑 함께 등기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비법인 사단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인 같으면은 대표자가 등기부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비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외부에 공개 안 됐죠. 그러니까 등기부에서 공개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죠? 요거는 베이스로 깔아주는 겁니다. 좀 생산해가 미축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한 얘기가 이제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첨부섬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첨부섬유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인감하고 사원초의 결의서 해야 된다. 사원초의 결의서는 민법이 좀 더 하고 오세요. 그러면 여기 가는 얘기는 첨부섬유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하겠습니다. 그건 좀 헷갈리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비법인 사단재단에 관한 얘기는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답은 여기서 나올 거니까. 여러분은 이거죠. 이 등기법은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 시험에 가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는 반드시 연결되죠. 그죠? 등기법을 이걸 많이 해놓으면은 여러분이 나중에요. 돈 벌 거 많이 생깁니다. 이거를 등기법을. 비법인 사단재단 했지 이거. 비법인 사단재단. 이게 실무에 가면요. 아주 카메라 끌 수도 없고 저거. 실무에 가면요. 굉장히 다양한 써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법인 사단재단에 관한 얘기가. 비법인 사단재단은요. 차이점이 뭐냐니까 법인은 아니죠. 등기 안 했죠. 외부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공개 안 됐죠. 자, 공개 안 되는 상태에서 사람의 단체성, 재산의 단체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단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정관에 있어야 돼요. 정관에 있어야 됩니다. 자, 정관에 있어야만 단체성이 인정됩니다. 혹시 법인 설립해 본 사람 있습니까? 법인 설립해면요. 법인은요. 법인 등기를 하죠. 법인 등기할 때 정관에 들어갑니다. 정관. 그 정관의 법인 등기부에 외부에 공개가 돼 있어요. 이거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비법인 같은 정관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안 됐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를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같으면 정관에 외부에 나타나지고 함부로 손 못 댑니다. 그런데 비법인의 외부에 공개 안 됐죠. 다른 사람이 정관의 내용을 압니까? 이거를 바르게 해석하면은 정관은 내가 만들면 되지. 맞습니까? 내가 만들면 되지. 만들었다가 바꾸는 것도 내가 바꾸면 되지. 맞습니까? 대충 지금 머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게 감이 옵니까 지금? 부동산 사기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등기는 형적 심사, 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 정관을 들고 가죠. 정관을 들고 갈 때 등기관 했잖아요. 정관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사회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사회 회의록만 들어가면 돼요. 회의록은 회의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혼자 컴퓨터 앞에서 30분만 해요. 혼자 컴퓨터 앞에서 하면 됩니다. 뭔 말이 감이 안 옵니까 지금? 정관도 컴퓨터 앞에서 내가 혼자 30분만 만들어요. 네이버에다 가지고 이 사이에 단체 사단의 정관 예시에서 딱 치면 쫙 떠요. 그 중에 하나만 다운받으면 돼요. 다운받아가지고 거기 내가 단체 이름 적어 넣으면 돼요. 이사의 회의록도 네이버 치면 돼요. 또 나와요 그거. 그러니까 여기 정관 단체성에 관한 얘기는요. 회의 혼자 컴퓨터로 다 만들면 돼요. 그거. 만들어야 등기소에 갑니다. 등기소에 갔을 때 등기관은요. 그 서류만 들어오면 되지. 그 서류가 진짜냐 가짜냐까지는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등기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하면 돈 벌 거 보입니다. 이게 시험 목적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거 편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편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어디서 편법으로 많이 하냐? 교회 있죠. 교회가 많이 합니다. 이거 교회가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땅 샀습니다. 큰 교회 말고 작은 교회들 있죠. 땅 샀습니다. 그 땅 누구 땅? 교회 땅입니까? 목사님 개인 땅입니까? 애매하죠. 목사님 개인 땅으로 하고 싶죠. 근데 문제는 목사님 개인 땅으로 하게 되면 취득세 양도세 나와요. 세금이 많아요. 근데 교회죠. 교회 단체 명의로 등기하죠. 교회 명의로 등기되죠. 그죠?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한다 그랬으니까 교회 명의로 등기는 종교단체죠. 종교단체는 비과세죠. 그렇잖아요. 세금은 안 내잖아요. 세금 안 내니까 이익입니까? 이익이죠. 그래서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교회 명의로 등기인데 실제로 그건 누구 거예요? 그거? 목사님 개인 거죠. 목사님 개인 겁니다. 목사님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죠. 그죠?
목사님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데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대표자로 들어가죠. 대표자. 대표자 가잖아요. 그죠? 그 대표자는 저 대표자 정관을 만들었죠. 그죠? 정관의 대표를 내세웠죠. 그거 정관 누가 만들까요? 중개사가 만들어요. 목사님은 모르잖아요. 중개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법무사가 만들어요. 법무사가 만드는데 법무사가 위사에 회의도 합니다. 법무사 혼자 다 합니다. 그래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잘만 생각하면은 틈이 보입니까? 이런 게 잘 보여야 됩니다. 이게 잘 보여야 돼요. 그런 겁니다. 자, 봅시다. 비법인 사단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등기 절차가 그래 가는 겁니다. 그런 거.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법인 사단제다에 가는 얘기 나왔고,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자,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인데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요. 자, 요것도 그림 딱 하나만 그리면 됩니다. 자,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요. 자, 우리가 포괄승계의 대표주자가 상속입니까? 상속이죠. 그죠? 상속입니다. 자, 상속인데요. 자, 상속과 같은 말이 포괄승계인 이래 생각하면 돼요. 승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속인과 포괄승계인은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요거는 쉬는 시간 하세요. 쉬는 시간 그리세요. 좀 크게 그릴 겁니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절차에서는요. 답이 되는 글자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포괄승계인 그래서 시험 문제 등장하는 보기 문항 개수는 딱 3개예요. 딱 3개고 그리고 답이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이제 잡아내느냐 어떻게 잡아내느냐 요 문제입니다. 지금 핵심만 잡으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답만 맞추면 되잖아. 그죠?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자,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를 했습니다. 자, 둘이 매매를 했어요. 자,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 두 사람 간의 소유권 이전할 내용이 형성됩니까? 자, 소유권 이전해야 됩니다. 자, 갑의 소유권 이것이 자, 을에게 넘어가야 할 내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매매를 하고 소유권 이전할 내용이 형성되었으니까 얘가 의무자입니까? 자, 얘가 권리자입니까? 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현재의 등기부는 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자, 각구의 자, 1번 자, 소유권 보존. 자, 요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일단은요, 자, 매매를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하고 이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 가서 등기하러 갑시다라고 했는 상태입니다. 대금을 지급하고,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집에 오시다가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매도인이 사망했습니까? 매매를 하고 나서 매도인이 사망했습니다. 순서는 먼저 매매를 한 거예요. 요게 먼저 했다. 요게 제일 먼저 이루어졌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죽고 나서 이래 버리면 안 돼요, 이게. 그럼 매매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망했을 때, 자, 그러면 사망했다는 말은 이 의무자 부분에 상속이 개시됩니까? 그러면 갑다시 아들 나오죠. 자, 이 아들이 상속인입니까? 상속인이죠. 자, 상속인인데 상속인을 다르게 표현하면 포괄승계인 말 됩니까? 포괄승계인이 발생했는데 요 포괄승계는 권리자의 승계인, 의무자의 승계인. 의무자의 포괄승계인입니다. 자, 의무자분의 포괄승계가 발생했을 때, 자,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넘겨달라고 이야기하겠죠. 누구에게? 갑다시에게 소유권 넘겨달라 그러겠죠. 그러면 갑다시라는 의무자니까 소유권 넘겨줘야 되겠죠. 그죠? 자, 소유권 넘겨줍니다. 자, 등기소에 가가지고, 자, 얘가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겠죠. 자, 신청할 때 을이라는 사람은 권리자로서 신청하겠죠. 자, 그러면 등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권리자의 신청과 의무자의 신청 다 돌았습니까? 공동 단독? 공동이 되죠. 자, 공동의 신청입니다. 자,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자,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얘기는 소유권은 얼른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소유권은 얼른 넘어가는 과정이, 자, 여기서 소유권을 넘어갈 때 2번의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할 때, 자, 갑다시로 왔다가 얼로 갈까요? 바로 갈까요? 자,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넘겨받아야 되죠. 갑의 소유권 넘겨받을까요? 갑다시 소유권 받을까요? 갑으로부터 샀잖아요. 이 소유권 샀죠. 단지 얘가 못 넘겨주니까 아들이 대신 넘겨주는 것일 뿐이지, 을이라는 사람이, 갑다시라는 사람이 팔아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다시로 등기를 안 하죠. 갑다시로 등기 안 한다.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갑다시는 권리자의 승계인, 의무자의 승계인.
의무자의 포괄 승계인이죠. 의무자의 포괄 승계인 얘 명의로는 등기해야 안 해요? 명의 등기는 안 하죠. 자, 그러면은 끌로 바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어뢰라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받았죠. 뭐 때문에 이전 받았습니까? 상속입니까? 매매입니까? 매매가 되죠. 매매 때문에 이전 받는 거죠. 여기서 요렇게 넘어간다면 상속이겠지만 여기서 이래 넘어가는 거잖아. 매매잖아, 그죠? 매매가 되는 것이지 상속이 원인이 되는 거는 아니죠. 자, 요거는요, 갑이라는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등기부터 다시 그려놓고 갈게요. 자, 이거 출발합니다. 자, 여기, 자, 갑구에, 자, 1번 소유권 다시 출발할게요. 보정. 자, 요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자, 갑이라는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뢰라는 사람이 땅 사놓고 돌아가실 수도 있죠. 땅 사놓고, 어뢰라는 사람이 땅 사놓고 내일 가지고 등기하러 가자라고 해서 기분이 좋아서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사망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어뢰라는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역시 을다시게 상속이 개시되죠. 그럼 을다시가 상속인이 되죠. 상속인이 되고, 이 상속인은 포괄 승계인이라 그러죠, 그죠? 자, 포괄 승계인인데, 이 승계인은 권리자의 승계인, 의무자의 승계인. 권리자의 포괄 승계인이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권리자의 포괄 승계인이 됐을 때, 자, 갑의 소유권에 넘어가야 되죠? 자, 결국 을다시로 가야 되잖아, 그죠? 을다시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을다시라는 사람의 소유권 넘겨달라 그러겠죠? 갑한테 소유권 넣으면 넘겨주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을다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등기를 신청할 때, 권리자로 신청할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권리자 부분의 포괄 승계가 발생했을 때도 그 등기는 공동 신청이 되잖아요. 뭐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얘기는 소유권에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소유권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되겠죠. 소유권 이전. 자, 넘어가는데 을로 왔다가 을다시로 갈까요? 을다시로 바로 갈까요? 요 빨간색의 등기를 할 시점에서는 을이라는 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죽은 사람 이름으로는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상속인 을다시 명의로 바로 하는데, 이 을다시라는 사람은 권리자의 포괄 승계인입니까? 권리자의 포괄 승계인이 발생했을 때 요 승계인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네요? 요거는 하잖아요. 그러면은 을다시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넘겨받았죠.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받았죠. 그럼 갑의 소유권에 넘어왔잖아요, 그죠? 갑으로부터 소유권에 넘어온 이유는 뭐 때문에? 매매 때문에, 상속 때문에. 여기서 요래에 넘어가면 상속이지. 여기서 넘어가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은 왜 넘겨줘요? 매매했기 때문에 넘겨주는 것이지 상속 때문에 넘겨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등기 원인은 뭐가 됩니까? 매매가 되지 상속이 원인이 되는 거는 아니지. 자, 여기 포괄 승계인입니다. 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인데, 자, 첫 번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그것이 권리자의 승계인이든 의무자의 승계인이든 어쨌든 등기는 공동입니까? 요게 베이스로 하나 깔고, 자, 권리자의 승계인이든 의무자의 승계인이든 등기를 할 때는요, 그 등기 원인은 매매가 되는 것이지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똑같죠? 자, 요것도 베이스로 깔고. 자, 그러면은 등기를 할 때 권리자의 승계인이냐 의무자의 승계인이냐, 의무자의 포괄 승계인이라면 그 명의로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권리자의 포괄 승계인과 승계인으로 등기는 해야 되죠. 요게 답이지. 보입니까? 똑같은 거는 베이스로 깔아준단 말입니다. 다른 게 답이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이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 등기원에는 매매다 이런 거는 그냥 베이스로 깔아주지 상속돼 거짓말 안 해요, 이거는. 등기 시험 문제 낸다면 출제는 반드시 이거 낼 거단 말입니다. 그럼 권리자의 승계인이냐 의무자의 승계인이냐 따라 승계인으로 등기한다 안 한다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반드시 이러겠지. 승계인 명의, 자, 포괄 승계인 명의 등기 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O냐 X냐 이런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O를 만들었냐 X를 만들었냐 이 문제는 그럼 요 성계인이 누구의 성계인이냐 어느 부분에 누가 성계인이냐 누가 죽었냐만 달라지면 되지. 그럼 포괄 성계인의 명예 등기라면 반드시 앞에 누가 하나 죽어야 되죠. 이게 누가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사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해야 포괄 성계인 나오니까. 그럼 사망인데 누가 죽느냐 말입니다. 여기 권리자가 죽느냐 의무자가 죽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OX 달라지지. 만약에 권리자가 죽었다면 이거는 맞는 것이 지금 의무자 죽었다면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요게 답니다. 다른 건 답 안 냅니다. 그러니까 권리자 승계느냐 의무자 승계느냐 명의 등기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만 초점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이렇게 마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책에서 244페이지 제3자에 의한 신청입니다. 제3자의 신청에서 동그라미 1번은 채권자 대위 신청, 동그라미 구분 소유자 대위 신청 이래 나오는데 자 구분 소유자 대위 신청 있는 거 저번에 다 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거 했죠. 구분금을 등기 절차 했었죠. 구분금을 등기 절차에서 표제부 표시 등기는 동시 신청합니까? 표시 등기까지는 동시 신청하죠. 동시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비 신청 가능하죠. 대비를 합니다.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금을 표시 등기를 대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게 2번이고 뒷페이지 넘겨보시면은요 멸실 등기 대비한다 멸실 등기 이런 거 나온단 말입니다. 멸실 등기 대비하는 거는 멸실 등기는 사실의 등기입니다. 표제부 등기입니다. 표제부 등기는 대장 기준이죠. 대장만 가지고 오면은 진정성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대신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수용의 경우 대비 이거는 좀 이따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위권은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채권자 대위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채권자 대위권을요. 자, 일단은요, 오늘은요, 여러분한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챙겨야 할 내용을 제가 드릴 겁니다. 드릴 거고, 그리고 조금 난이도 있는 얘기는 제가 소개만 할 거예요. 화두만 던져놓고 넘어갈 겁니다. 민법을 좀 더 하고 와야 됩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은요, 민법 시간에 채권자 대위 신청에 관한 사례를 배웠습니다, 지금. 배웠습니다. 자, 배운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요렇게 전환 안 시켜봐서 그런 거예요. 자, 민법에서 요걸 배웠을 겁니다. 자, 민법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간생격 등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중간생격 등기하고.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고, 을하고 병하고 다시 매매를 했습니다. 자, 현재는 소유권이 여기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자, 소유권이 결국 병 앞으로 등기를 바로 해버렸습니다. 병으로 바로 등기해버리면 이른바 중간생격 등기입니까? 그 등기는 유의하죠. 자, 등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3자 간에 얘가 빠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들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합의가 없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비하여 최초 양도인에게 중간자 L호의 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맞죠? 배웠죠? 자, 대비를 합니다. 누구가? 병이 대비하죠. 어디서 어디로의 등기를? 갑에서 을로의 등기를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 자, 요거는 이제 등기법적으로 용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래 됩니다. 자, 이 을과 병 사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본다면은 이 병은 을한테 샀죠? 요 두 사람과의 관계를 본다면은 병은 을한테 샀으니까 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적.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를 행사할 권리자적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채권자적 지위를 가지는 거고 이 을은 병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채권적 청구는 이행할 의무자죠. 그래서 병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얘는 채무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병을 채권자가 되죠. 얘가 채무자가 되잖아요. 이게 채권자 대위 신청입니다. 대비를 합니다. 누가? 채권자가. 어디서 어디로 등기를? 갑에서 을로의 등기 요거를 편타 한마디로 따르면 채무자 명의 등기입니까?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채권자가 대비할 수 있다. 요거잖아 지금. 이게 채권자 대위 신청입니다. 등기 신청입니다. 요렇게 대비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대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등기를 하겠죠. 그죠? 등기를 합니다. 등기 절차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와야 되겠죠? 요게 등기법인 거예요. 여기까지 민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대비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절차가 나옵니다. 이게 등기법입니다. 여기 등기 절차가 들어가는데 등기 절차는 아직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세요. 자, 채권자 대위 신청합니다. 자, 채권자 대위 신청합니다. 신청은 누가 할까요? 자, 제가 지금 답을 얘기했습니다. 제 입에서. 채권자 대위 신청합니다. 신청은 누가? 채권자 씨 대위 신청. 신청은 채권자입니다. 등기 실행은 누구 명의로 할까요? 저기 채권자가 신청하죠. 자, 채권자 얘가 청구한다 그랬죠. 자, 신청이나 대위 신청이란 글자로 바꿔보자 말입니다. 신청을 하죠. 누구가? 채권자가 누구 명의 등기를 채무자 명의 등기를 이거잖아요. 채무자애로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 명의로 등기하겠죠. 신청은 누가요? 채권자가 신청하고 등기 실행은 누구 명의? 채무자. 그럼 신청은 채권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굳이 안 해도 요 정도는 되죠. 지금 민법에서 배운 거라 단지 용어를 따듬는 거잖아요. 채권자 대비에 의한 등기 절차에서 자, 신청은 누구 명의로 합니까? 채권자 명의로 신청하죠. 실행은 누구 명의로? 채무자 명의로 실행하잖아요. 이게 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이거를 거기 중간에 적어놨잖아요. 박스잖아, 박스. 그죠? 그러니까 박스에 적힌 게 이게 등기법이 아니고 민법에서 나오는 요 얘기다 말입니다. 감이 오죠, 그죠? 그럼 민법에서 배운 거 요거 병이 을을 대비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등기법의 용어를 따듬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자, 이거 들어가 보면 위로 또 머릿속에 뱅글뱅글 돕니다, 지금 또. 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니까 민법이에요. 민법 404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민법에서 이래 배웠을 겁니다. 채권자 대입권은 것이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행사할 권리를 대비할 수 있다. 이게 404조입니다. 이거 채권자 대입권입니다. 채권자 대입권.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행사할 권리를 대비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채권자가 채무자가 행사할 권리를 대신하죠. 무엇을 위하여?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입니까? 보전하기 위해서죠. 그럼 채권자가 대비하는 이유가요. 채권자 얘가 대비 신청하는 이유가 자기 채권 보전하기 위해서입니까? 여기서 보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키워드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채권이 보전이 되려면은 채무자에게 이롭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해되게 해야 되겠습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채권이 보전되려면 채무자 재산을 늘어놔야 되겠습니까? 줄여놔야 되겠습니까? 늘어놔야만이 자기 채권 보전되지. 줄이면 자기 채권 보전 안 되죠. 자, 요 말을 다르게 표현할게요. 채무자에게 이롭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해되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롭게 해놔야만이 자기 채권 보전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채권자가 대비를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손해되는 행위는 대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채무자 얘가 손해보는 과정을 대비하시면 안 되죠? 자, 손해본다 이 말은요. 권리자, 의무자, 지비로 바꿀게요. 손해보는 사람은 재산에 줄어드는 사람입니까? 줄어들죠. 그럼 권리자, 의무자. 그럼 채무자가 의무자일 때는 대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정하는 겁니다. 자기 채권 보전이 되려면은 적어도 채무자 권리에 영향이 없어야 돼요. 채무자에게 손해되면은 자기 채권 보전이 안 되잖아요. 보전은 채무자에게 손해되는 건 대비 못합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의무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요, 채무자가 의무자일 때는 대비 못합니다. 반대로 채무자 이 사람이요, 권리자인 경우는 대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갑에서 을로 넘어오는 등기죠. 갑에서 을로 넘어오는 등기를 대비하잖아요. 그럼 요 갑에서 을로 넘길 때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은 권리자무자. 갑에서 을로 넘어오는 등기를 하잖아요. 을로 넘어올 때 요 을은 권리자무자. 권리자. 그러니까 채무자 얘가 권리자일 때는 대비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 보존이 목적입니까? 보존이 목적이지 집행이 목적은 아니죠. 집행의 목적은 아니죠. 집행은 자기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얘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까지 갖다 놓으면 언제든지 앞으로 넘길 수 있죠. 너 갖다 놓는 거 채무자에게까지 오는 게 목적이지 자기한테 넘어오는 등기오는 집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집행하는 건 동시에 되는 거는 아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 헷갈리죠, 이거. 여기에 관한 얘기가 이제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관한 얘기가 어려운 문제 들어가는데 여기에 관한 얘기는 민법 좀 더 하고 가세요.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한번 봅시다. 그래,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놓으시라면 합니다. 고도표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그죠? 채권자 대입권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뒷페이지 넘깁니다. 자, 뒷페이지 대리인에 의한 신청, 이거는 원래 안 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 이거는요, 우리가 민법에서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 배우죠? 민법에서 배운 대리인의 법률 행위 그 내용을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그대로 쓰면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나 민법 해놓은 거 그대로 써먹을 거예요. 이거는 문제풀이 가서 문제만 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7페이지의 신청,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자, 정보 제공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관한 얘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